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치과 한장 정리로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우리 압축적인 내용으로 치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구강건강수칙이라고 해서 치아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생활습관 아니면 어떻게 치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운 구강건강수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법규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구강보건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그거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 자료에 구강보건법 특히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가서 공부하셔야 되고, 자, 구강건강수칙에서 보건복지부 일단 어디예요? 잠깐 행정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보건조직이죠. 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방보건조직인데요. 보건복지부의 감시를 받죠. 특히 기술, 지도는 보건복지부, 예산, 행정 이런 건 어디였죠? 행안부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이중적인 다원적인 지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잠깐 다시 법규 쪽으로 가서 구강건강실태조사하는 사람 누구였죠? 그쵸,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구강관리용품 지정하는 사람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그럼 몇 년마다 했죠? 제가 웬만한 실태조사 다 3년이라고 했었어요. 다만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실태조사만 5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 가볼게요. 갈 길이 머니까. 자, 충치 예방 위해서 불소 사용하죠. 잠깐 불소는 기초 영양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규 쪽에서도 나오잖아요. 공중보건 쪽에서도 나오고요. 자, 적정 불소 농도 어떻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0.8에서 1ppm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양치액에 주 1회 첨가되는 경우, 매일 1회 첨가되는 경우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구강 건강 진단하고 스케일링 받고 치실 사용 습관화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놈들도 꼭 기억하실 거고, 가장 바깥층이에요. 씹는 기능, 저작 기능을 작용하고 단단합니다. 특히 치아 오식증을 예방하는 부위예요. 이거는 범랑질이라고도 하고 사기질이라고도 하고요. 에나멜질이라고도 하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 가장 바깥층은 범랑질. 그 다음에요. 악골에 고정한다라고 해서 이놈은 여기 보면 같은 악자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악골에 고정한다. 백악질로 기억하시면 되고, 저희 잠깐 기초 해부 쪽으로 가볼게요. 악관절을 이루는 두 가지 뼈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래턱뼈 뭐라고 해요? 하악골. 옆에 측면 측두골, 이렇게 해서 하악골과 측두골은 악관절을 이루는 놈이다. 이거 잠깐 기초 해부 내용도 점검도 하고요. 이놈들 또 악골이라고 하는 거는 치과에서 백악질 해서 고정시킨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상아질 볼게요. 상아질 같은 경우는 치아 내부 구성 요소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가장 바깥층은 범랑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코끼리 상아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 범랑질의 충격을 흡수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심은 치수예요. 신경이 있어요. 신경, 혈관, 림프관 같은 가장 중심은 치수다. 우리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번호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과 진료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해서 우물정자처럼 번호 매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치식이라고 합니다. 진료 차트에 간단하게 쓴다. 이거 치식. 가장 중심은 치수. 예를 들어 이렇게 번호로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1번대 번호와 2번대 번호, 그 다음에 3번대로 시작하는 31번, 32번 뭐 이렇게 번호들이 있어요. 이거 자 그대로 얼굴을 그려보시고 눈 그려보시고 1, 2, 3, 4 이대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빨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1번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측 상악이 11번, 12번 이렇게 해서 1번대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번대로 시작하는 건 뭘까요? 그쵸. 좌측 상악이에요. 그 다음에 3번대로 시작하는 건 우측 가악, 4번대로 시작하는 건 좌측 하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치아와 잇몸 사이가 염증으로 벌어지고 주머니 형태의 공간이 보인다라고 해서요. 여기는 주머니 형태가 우리 한자로 주머니 낭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치주염이 심할수록 깊어진다. 치석이 쌓이는 곳이 치주낭이고요. 이런 주머니 형태 어디 있었을까요? 그쵸. 간 쪽에서 있었죠. 담낭. 담낭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점검하고 갈게요. 담즙 생산은 간에서 하잖아요. 담즙 저장은 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담낭에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것도 비교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영구치 중요하고 잘 나오잖아요. 한번 빠지게 되면 다시는 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관리하는데, 자, 우리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대구치가 제3대구치라고 해서 지치라고 해서 사랑니거든요. 이놈은 제가 사랑 싸움 3명이서 한다. A 욕 나와. A 18 해서 18세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제3대구치 지치 사랑니 18세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1대구치라고 하는 건 6세에 출연하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요 말 기억하셔야 돼요. 생후 15에서 16세가 되면요. 사랑니를 제외하고 모두 석회화가 종료된다. 이제 석회화라고 하는 거는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칼슘도 잘 침착해서 제대로 이빨 치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사랑니는 언제 난다고 했죠? 그쵸? 18세에 난다고 했으니까 생후 15에서 16세는 당연히 사랑니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 빼고 모두 종료되죠. 이게 어떤 식으로 오답이 나오게 되냐면 생후 15에서 16세가 되면 사랑니를 포함한 모든 치아가 석회화가 종료된다. 당연히 틀린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유치 한번 볼게요. 우리요 유치 같은 경우는 6에서 7개월에 맹출됩니다. 맹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별한 이상 없이 치아가 잇몸 뚫고 구강 내에 출현하는 거예요. 출현한다, 맹출, 솟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유치 같은 경우는 생후 6개월에 맹출합니다. 영구치 제1대구치는 6세에 출연합니다. 치과에서는 6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강검진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운 구강 건강과 관련된 정기 점검들도요 6개월에 한 번씩 했었잖아요. 그래서 숫자 6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개월 정도가 되면 유치가 모두 자라나고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치과 기구 몇 개인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핀셋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히 커튼 플라이어라고도 하는데 이물질을 빼거나 구강 내에 필요한 재료 넣는 것을 핀셋이라고 합니다. 요 경은요. 거울 경자거든요. 그래서 동그랗고 조그만 거울이 부착되어 있고 특히 구강 내에 거울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서요. 구강 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고압증기멸균법으로 소독한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치과기구에서 치경을 어떤 소독법으로 하냐 고압증기멸균. 자, 그럼요. 기본간호에서 우리 고압증기멸균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짚고 가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멸균 방법이잖아요. 멸균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의 아포까지 모두 사멸시켜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20도 뭐 고온에서 길게 돌렸나요? 짧게 돌렸나요? 그쵸. 짧게 돌렸어요. 30분 정도 짧게 돌렸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멸균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돌리기 때문에 열에 약한 고무 재질 같은 건 어떤 멸균법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쵸. 이오가스,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를 돌렸던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멸균법들 또 뭐가 있었죠? 그쵸. 건열멸균이다라고 해서 가루, 파우더 재질 하는 것들도 기억하실 거고 이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고압증기 멸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아까 스테인리스 곡반 우리 기본간호에서 스테인리스 곡반이나 아니면은 뭐 그 방포 소독 가운 이런 제품들 돌릴 수 있는 거 그게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이 스테인리스 곡반 같은 거 잘 나오고 이번 시험에도 나왔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어, 유니체어, 일체형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장비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수직, 수평, 반수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진료받을 때 자세는 수평 자세, 진료 끝나거나 앉거나 내려올 때의 자세는 수직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핸드피스라고 하는 거 속도가 빠르다 해서 하이스피드, 속도가 느리다라고 해서 로우 스피드고요. 치아, 깎아내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구강 내의 치질을 삭제한다.
치아 절삭기구다라고 하면 핸드피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피스 어디서 나왔어요 또? 2교시 보건간호학개요에서 비정부 기구 그 녹색 사업 그린피스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쵸? 그것도 같이 비교해서 암기하면 좋겠죠. 그때 같이 나왔던 님비 현상, 핀비 현상, 인피 현상 늘 있었죠. 우리 집 가까운 곳에 혐오 시설 설치하지 마세요가 님비, 가까운 쪽에 좋은 시설들 뭐 영화 문화관광단지 설치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인비, 핀비 현상이었던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컴프레서라고 해서 공기 압축기인데요. 여기 이제 핸드피스, 치아 절삭기구 할 때 압력기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3웨이 실린지나 브래킷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면대 있죠. 특히 우리 진료 전에 반드시 손을 세척해야 되잖아요. 대상자 돌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손 씻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협소한 실내의 장소를 작게 차지해야 돼요. 환자한테 보이는 쪽이 아니라 안 보이는 쪽에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자요. 수툴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무사 선생님의 의자는 치과 의사보다 높아야 하나요? 낮아야 되나요? 그렇죠. 잘 볼 수 있게 높아야 되겠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치과 의사의 의자보다 높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이물질 제거해주는 센트럴 버큐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그 다음에요. 여기 고압증기멸균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사전 준비용 접시라고 해서 특히 우리 의사가 치과 의사가 오른손잡이라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열한다 보시면 되고, 자, 아말감 그 일종의 충치 때우는 재료들이잖아요. 치아 때우는 재료들 아말감이라고 하는데 요 65% 솔직히 꼭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제가 이거 얘기했던 것 중에서 1% 질산은 꼭 기억하자라고 했던 모성간호에도 나오고 아동간호에도 나왔었잖아요. 신생아 안염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이때 같은 은이라고 해서 저는 수업 때 항상 이거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1% 질산은 넣어줄 수 있는 안약이었어요. 1% 질산은 아니면 1% 뭐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 같은 게 있는데, 자, 안염일 때 이 안염 일으키는 균 이름이 뭐예요? 그쵸? 임균, 임질균이었어요. 아기한테는 신생아 안염 일으키고 엄마한테는 뭐 일으켰어요? 이 임균이. 그쵸? 자궁의 임신 일으켰어요. 자궁의 임신도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모성 사망의 가장 대표적인 출혈과 쇼크로 인한 사망이 가장 크다라고 했죠. 어디에서 가장 후발합니까? 난자 정자 미팅하는 난관에서 가장 후발하죠. 왜요? 거기는 원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인데 착상하지 못하고 자궁에 가서 착상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착상해 버렸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강 내에서 피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배꼽 주변에 파랗게 피가 보이는 쿨렌 사인, 쿨렌 징후도 같이 보인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임균은 엄마한테는 자궁의 임신, 아기한테는 신생아 안염이 일으키는데 그때 넣어주는 1% 질산은 용액이라고 했던 것도 같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요, 구강의 점막 및 피부 소독할 때도 쓸 수 있고, 자, 과산화수소 중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혀 백태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응혈된 혈괴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기관절개간 뇌간 소독에도 좋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 러버댐 방수법이라고 해서요, 우리 수술할 때 쓰는 녹색 수술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진료할 때 나머지 부분을 덮어주는 거예요. 치료할 치아만 딱 보이게 하고, 그래서 타액을 배제시켜 줄 수 있죠. 타액을 배제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을 흡수할 수 있다. 구강 내 침이 고여주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요. 눈의 피로도 방지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의사의 위치와 간호조무사의 위치 아셔야 되는데, 의사의 위치는 특히 여기 먼저 해볼게요. 의사의 위치는 환자가 누워 있다고 하면요, 오른손잡이에요, 의사가. 그러면 이 구강내를 치료를 해야 되니까 12시, 여기 6시 해서 요 사이에 있어야지. 여기 다리 때문에 여기는 불편해서 진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어야지 치과 진료하기가 편하겠죠. 의사의 위치는 여기. 그러면 맞은편에 우리 조무사 선생님이 위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우리 조무사 선생님이 위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는 7시에서 12시 방향, 간호조무사 선생님은 2시에서 5시 방향. 당연히 오른손잡이 기준이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 의사 특히 사용할 기구요.
사용할 기구는 사용 부위가 구강 내로 가야 되고 손잡이는 구강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칫솔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칫솔질은 공중보건에서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칫솔질은 공중보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히 1차 예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중보건에서 나오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에 걸리기 전에 평소 생활 습관이나 이런 일상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잘 조절하는 거고 2차는 뭐 검진, 진료 이런 거 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3차는 이미 걸리고 난 이후에 재활의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이 칫솔질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1차 예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1차 예방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치면열구 전세법이라고 해서 치아 홈 메워주는 거, 불소 도포하는 것들이 다 1차 예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대표적으로 칫솔질 같은 경우는 식후 뭐 3분 이내에 뭐 잠자기 전에 입 닦는 것들 기억하실 거고 자 잠깐 보건관으로 가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칫솔질을 교육을 하려고 해요.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 뭐예요? 그쵸? 시범, 관찰법 이런 거 보통 세트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관찰법과 시범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모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칫솔질이나 우리 인슐린 자가혈당 주사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신생아 목욕시키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해서 시범 보여주고 아이가 잘 따라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지 아니면 대상자들이 잘 따라오는지 관찰법을 통해서도 시범과 관찰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모형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발치라고 하는 거 발거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이놈 같은 경우는 3차 예방에 들어가게 돼요. 치아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해서 이제 흔들리는 치아나 더 이상 너무 이제 손상이 심한 치아는 빨리 치아를 빼줘야지 주변 조직이 손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치, 발거라고 하는 거는 3차 예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치했을 때요. 이제 치아가 당연히 우리 그 출혈이 있을 거니까 냉찜질 하나 해야 되는 거 기억하실 거고 또 빨대 같은 걸로 뭔가를 먹게 되면 압력 때문에 출혈을 더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대에 먹지 않는다, 빨대로 먹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플란트일 때도 빨대 당분간은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빨대 O인 경우와 빨대 X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 항상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죠. 빨대 O인 경우 어디 있어요? 그쵸. 특히 노인간호 쪽에서 연하장애,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은 빨대가 부착된 컵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노인이나 연하장애 있는 대상자들 빨대로 물 먹는 거 안전하게 먹는 거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특히 치아를 변색시키는 철분제, 액체 철분제 같은 것도 빨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초 양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루골렉이라고 해서 그거는 먹는 요오드인데 쓴맛을 감추기 위해서 빨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빨대로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처럼 발치도 있고 여기 임플란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간호, 성인간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복강 내에 장루 만드는 인공루 가스 형성할 수 있어서 빨대나 뭐 치즈처럼 가스 많이 형성하는 음식들 제한한다라고 했던 것도 같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추가적으로 뭐 임플란트 내용들도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과 한 장짜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